알찬 정보로 생활의 보탬을, 생생한 이야기로 생활의 즐거움을, 즐거운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조래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승민입니다. 올해 초 날씨가 정말 추웠죠. 이 자동차 온도계가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눈도 많이 오고 또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여행 업계에서는요, 이렇게 추운 겨울을 여행 수요가 적은 비수기로 분류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진정 이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겨울에 집 밖을 나서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 비수기라 경비가 저렴하고요. 이 마치 뭐랄까요? 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몸은 차갑지만 이 마음만큼은 겨울 감성을 꽉 안는, 그리고 꽉 감싸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얼음 같은 한파에도 내가 기꺼이 찾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겨울 여행객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울수록 또 눈이 내릴수록 더 찾기 좋은 여행지, 우리 이혜진 리포터가 다녀오셨다고요? 네.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즐기는 겨울. 지리산 남원 발해봉 눈꽃축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축제 현장에서 저도 신나게 즐기다 왔습니다. 한파를 싹 잊게 해줄 정도로 후끈거렸던 축제 현장. 동화같이 새하얀 눈꽃 축제장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추운 겨울이라고 집에만 계신가요? 스트레스 확 날리고 싶으시죠? 아이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성비, 가심비 모두 만족시키면서 재미까지 더블로 가져가실 수 있는 이곳! 이곳은 바로 지리산 남원 발해봉 눈꽃 축제장입니다. 아이에겐 더없이 즐거운 하루를, 가족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곳, 연인들의 알찬 데이트 핫플로도 사랑받는 곳, 하루 종일 머물러도 지치지 않을 체력만 있다면 정말 원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지리산 남원 발해봉 눈꽃 축제장에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체험을 다 해보고 가려고요.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 심지어 우리 어린이 친구보다 더 신나게 즐겁게 즐기다 가려고요. 축제를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리포터님, 발해봉 눈꽃 축제에 최초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초인 게 있다고요? 뭐지? 뭘까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최초로 생긴 눈꽃 축제장입니다. 네, 여기는 남부지방이지만 해발 520고지 고냉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눈이 잘 녹지 않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1회째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곳이 남부 지역 최초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부장님, 저 오늘 다 즐기고 가야 되는데 뭐부터 할까요? 네, 저기 눈썰매에 가서 타시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겁니다. 스트레스는 다운, 즐거움은 업! 회장님의 첫 번째 추천 코스, 눈썰매장으로 걸음을 옮겨봤는데요. 돌고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하얀 눈세상, 미끄러지는 눈썰매 위에서 아찔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짜릿한 속도 느껴지시죠? 120m 길이의 눈썰매장, 저도 즐겨봤습니다. 썰매 한번 타보셨어요? 아, 제가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좀 썰매에 대한 규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내려갈 때는 너무 위험하니까 발바닥을 중심을 잡아가지고 내려가시면 아마 재밌는 스케이트가 될 것입니다. 발을 바깥으로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심이 뒤쪽으로 가야지만이 재미나게 탈 수가 있고 발바닥을 항상 지탱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넘어지고 스피드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은 기본, 일러주신 자세를 유지하며 스피드를 제대로 즐겨봤는데요. 신난 제 표정 보이시죠? 굉장히 오랜만에 타는 눈썰매,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 지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스릴 넘치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신납니다. 또다시 탈게요. 아니, 이날 토끼 머리띠까지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요. 진짜 표정에서 즐거움이 뚝뚝 묻어나네요. 이곳을 찾은 분들도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분들끼리 오셨나 봐요. 네. 네, 오늘 여기 처음 와보셨어요? 네. 와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썰매 타는 게 되게 빨라서 재밌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랑 와서 같이 탔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와서 타니까 더 재밌어요. 우리 딸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정말 썰매를 타니까 너무 재밌고 즐겁고 오늘 오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약간 뒤쪽으로 타가지고요. 발을 약간 대각선 쪽으로 조금 뻗고 줄을 조금 더 당기면 조금 더 재밌습니다. 방금 두 친구들 겨울 패딩도 없이 축제 즐기는 거 보셨죠? 그만큼 이곳이 즐거운 열기로 후끈후끈 추위는 금세 잊을 수 있었는데요.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던 축제 현장. 입장권만 끊으면 무제한이라서 제가 한 10번은 탄 것 같거든요. 신나게 즐겼으니까 지금 이제 배가 슬슬 고파오는 것 같아요.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가 다음 거 즐겨보러 가볼게요. 눈썰매를 신나게 타고 나서 먹는 음식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을 정도인데요. 떡국은 물론 분식까지 준비돼 있어 속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도 분식을 좋아하는데 이 추위 속에서 놀다 와서 그런지 더 맛있게 보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어묵 맛이 아니라 그야말로 꿀맛이었는데요. 뭔가 시원한데 따뜻한 거 있죠. 오감을 제대로 만족시키는 눈꽃 축제장. 잠시 방전되었던 체력이 다시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얀 눈 세상에서 만끽하는 즐거움을 단 한순간도 놓치기 싫은 마음으로 에너지를 충전 중인 사람들. 축제장 중간 점검 들어갑니다. 오늘 어땠나요? 눈이랑 엄마랑 타서 재밌었어요. 순천에 눈이 잘 없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눈 많은 풍경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한이도 즐거웠지? 응, 최고. 해발고지에 쌓인 눈이 잘 녹지 않는 천혜의 환경 덕분에 만들어진 눈꽃 축제장. 하얀 눈만 있다면 다른 장난감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눈으로 만드는 나만의 작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제 눈으로 된 성 만들고 있어요. 진짜 눈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눈도 있고 썰매도 있고 해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저도 같이 만들어도 될까요? 네. 같이 만들어봐요. 와,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뭐야, 눈으로 쌓는 성이죠? 와, 절대 녹으면 안 될 텐데. 다행히 녹지 않는 단단한 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눈을 단단하게 뭉쳐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든 눈성 화이트 캐슬 드디어 완성! 짜잔! 완성됐다! 이걸로 성 완성! 점프! 깃발 대신 스노우볼 메이커까지 야무지게 꽂아 완성한 멋진 성. 눈사람 만들기도 빠질 수 없죠. 완성! 와, 예쁘죠? 오늘 좀 어떠세요? 오늘 일단 날씨가 너무 좋고 가까운 곳에서 놀다 보니까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다정한 아빠들의 모습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아빠들과 만든 멋진 작품들, 저도 풍성한 손을 가진 눈사람을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코스도 궁금하시죠? 저거! 여러분, 여기 눈썰매뿐만 아니라 눈이 있는 곳에 대표 즐길 거리가 있잖아요. 바로 저기 있습니다, 저기! 바로 눈꽃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얼음 썰매장인데요. 추억이 방울방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얼음 썰매를 탈 수 있는 곳. 스틱을 콕콕 찍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물론 아빠들의 강철 체력은 필수인 곳이죠. 아니, 앞으로 나가는 건 잘 나가는데 코너 도는 게 조금 어렵네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보니까 썰매를 너무 잘 타시더라고요. 어려운데 좀 알려주세요. 저요? 네. 저희들 어렸을 때 본능적으로 놀았기 때문에요. 특별한 스킬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논에 이렇게 물을 가둬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없으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수지가 많이 얼었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많이 놀았죠. 다시 도전하나요? 축제를 진짜 제대로 즐기고 오셨네요.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오, 앞으로 나간다.
아빠들 덕분에 앞으로 슝슝 빠르게 달리는 아이들이 조금 부럽기도 했는데요. 저도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이제는 제법 능숙해진 아이들도 스스로 눈썰매를 타고 직진은 물론 회전 기술까지 구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에서의 하루 어땠나요? 정말 재밌었어요. 또 오고 싶어요. 아빠랑 계속 탔고 그다음에 저 혼자 작은 거 타봤어요. 가족들이랑 타서 너무 재밌었어요. 올 겨울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를 못 나갔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아이들하고 와서 눈썰매도 타고 눈싸움도 만들고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희 오늘 어땠어? 좋았어. 네, 오늘 하루 오랜만에 지인분들과 놀러 와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엄마 우리 TV 나왔어! 남녀노소 불문 모두가 행복한 이곳. 추운 겨울에도 즐거움은 계속돼야 하니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적극 추천합니다. 추천! 겨울엔 바래봉 눈꽃축제로! 발을 디디는 순간 즐거움이 폭발하는 곳. 즐거운 이벤트까지 팡팡 펼쳐지는 이곳. 겨울의 아름다운 설경과 함께 즐기는 축제. 축제의 흥겨움을 모두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감 만족 축제. 겨울엔 남원으로 함께 가요. 네, 11회째 열리고 있는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현장 다녀왔습니다. 아니 정말 이 한파를 뚫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이 눈썰매도 타고요, 또 눈사람도 만들고 얼음썰매도 타고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정말 멋진 작품도 함께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누구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눈꽃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가 12월 말부터 2월까지 이어진다고요. 네, 이번 축제는 작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올해 2월 9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아마 워낙 고지대이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또 늦은 저녁이 되면 많이 추워질 것 같은데요.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축제는 만원의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 입장료는 만원, 만 3세에서 6세인 어린이는 8,000원, 또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점 기억하시고요. 입장하는 순간 모든 걸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만원의 행복 맞죠? 정말 만원의 행복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을 정도인데 이렇게 겨울의 아름다운 설경과 이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바로 한번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특별히 설 명절에 한번 가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식 전해주신 이혜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즘 이 도시마다 쇠퇴하고 또 버려지고 방치된 구도심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텅 빈 도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예전에 그 빛났던 역사와 전통까지 잃어버리진 않을지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구도심이 살아야 도시가 균형 있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구도심을 살리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우리의 변서영 리포터가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군산시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지난 2021년부터 군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군산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제 5년간의 사업을 마치고 드디어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르네상스를 꿈꾸는 구도심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군산에서 가장 번화했던 중앙동 1원. 경제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면서 한산한 동네가 됐는데요. 마침내 2020년 존폐 위기에 놓였던 군산시 중앙동 1원.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발판이 놓였습니다. 침체된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기존에 있던 공간을 바꾸고 새로운 공간을 들이며 다시 한번 상권의 부활을 꿈꾸는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된 군산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중앙동 1호는 전략 창업공간 유치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역사가 오래된 가옥과 점포를 찾아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 원형을 최대한 보존해 리모델링하고 창업 희망자들에게 5년간 무상 임대한 겁니다. 거점 공간 육성 사업을 통해서 변화를 거듭한 공간들이 이제 채비를 마치고 사람들의 발길을 군산 중앙동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외경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면서 너무 감탄하면서 들어왔어요. 숙소가 왜 이렇게 예뻐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100년 된 구옥을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만든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아 그렇구나. 원래는 어떤 공간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오랫동안 주거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다가 또 상업 공간으로도 이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공사 시간 동안 집의 원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부. 과거의 흔적 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또 저희는 즐거웠던 포인트들은 그 철거하면서 감춰졌던 옛날 목문이 나오고 그 목문을 저희가 다듬어 가지고 뭐 유리도 교체하고 손잡이도 같이 바꿔서 새로운 공간에다가 잘 넣는다든가. 약간 보물찾기처럼 맞아요. 옛날 것들이 막 나오네요, 하나씩. 이 게스트하우스 이름에 모과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처음에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정말 큰 나무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확인해 보니까 모과나무인 거예요. 이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심어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이 공간의 역사라든가 또 여기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의 뭐 시간과 모과의 시선을 따가지고. 예약을 이제 해주셨는데 할머니 할아버님 고향이 군산이라서 이제 같이 놀러 올까 해서 이제 보시고 여기 예약을 해주신 거죠. 근데 와서 보니 옛날 리보 할머님 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공간을 뭔가 확 바꾸는 게 아니라 또 옛날 그 모습들을 남겨놓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해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이 써 있는데 저희가 되게 그 뿌듯하고 막 감사한 거예요. 군산시 중앙동 1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또 다른 곳.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커피 원두 제조 공장입니다. 와, 아니 간판부터가 레트로한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원래는 이곳이 철강 공장이었다고 해요. 철강 공장이 커피 공장으로 어떻게 변신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빨리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레트로한 외경과 달리 모던한 느낌으로 변신한 이곳에서 먼저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카페입니다. 버려져 있던 철강 공장에 커피향을 입힌 사람은 공동대표 중 한 명인 김봉수 대표입니다. 핸드드립 커피로 승부하며 사람들의 발길을 중앙동으로 이끌고 있죠. 저희가 새로운 장소를 모색 중에서
군산 지역의 르네상스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요. 다행히도 저희가 운 좋게 선정이 돼서 이 공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철강 공장 처음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과거에 가지고 있는 이 공장이라는 이 형태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커피 로스팅이라는 이 공장 이 두 개를 접목시키고 싶었고, 그러다 보면 저기 보시면 예전에 있는 철제 골절이나 아니면 벽면 이런 데는 살리되 오른쪽에 보다시피 저희 공장 같은 경우에 약간 스마트 형식으로 하는 현대와 과거에 있는 공장을 좀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카페 한쪽엔 공장이 자리하고 있어서 직접 커피 원두를 스마트 로스터기에 볶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커피를 즐기는 분들에게 또 특별한 볼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원두 볶는 냄새가 나면 커피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고객들이 맛있는 커피를 즐기도록 좋은 커피를 만들고 싶다는 김봉수 대표. 시간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입힌 커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커피를 만들고 싶었고, 아침, 저녁, 그다음에 밤, 그 각각의 시간대별로 저희 커피를 접목시켜서 커피 맛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커피의 맛도 궁금한데 네, 저희 즐거운 생활백서가 오후 6시 50분에 방영이 되거든요. 지금 이 시간대에는 어떤 커피를 먹어야 맛있을까요? 하루에 그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저녁 노을이라는 제품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무거운 느낌보다는 약간 산뜻한 산미가 있고 좀 깔끔한 느낌의 커피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당일 로스팅한 원두로 커피를 내리는데요. 여기에 핸드드립 방식이 어우러져 커피 향이 더욱 향긋하게 전해지더라고요. 커피를 기다리는 시간마저 즐겁고 설렜는데요. 김봉수 대표가 직접 내려준 저녁 노을 커피,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뭔가 심심하지 않은데 끝맛이 굉장히 깔끔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군산 중앙동에서 바라시는 목표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예전 상권이다 보니까 많이 죽어있는 상태였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여기로 오고 나서 다행히도 군산 시민들이 많이 저희를 좋아해 주셔서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희가 조금은 이 지역에 대해서 이바지하고 있구나. 또 저희와 마찬가지로 새로 들어오신 젊은 분들이 조금 더 여기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산시 중앙동 1원에 자리한 신영시장.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서해바다에서 잡아올린 맛 좋은 생선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상권을 만들기 위해 신영시장에도 특별한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뭔가 벌써부터 짭짤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군산 신영시장에는 친환경 생선 건조장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구경 가볼까요?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붙든 건 건조대에 가득 놓인 생선들이었는데요. 아주 맛있게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군산 신영시장은 박대, 조기, 고등어 등을 말린 반건조 생선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동안은 변변한 건조장이 없어 야외에서 생선을 말려왔습니다. 때문에 위생 문제가 종종 거론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난 2021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위생적으로 생선을 말리는 친환경 생선 건조장이 들어섰습니다. 더 맛있고 품질 좋은 반건조 생선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상인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예전에는 밖에다 널었을 때는 여름에는 비도 오고 벌레도 끌었고 사실 그랬었는데 지금은 건조장이 생김으로써 위에 선풍기가 있고 사면이 방충망이 돼 있고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신선하고 깔끔하게 잘 말린답니다. 편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널어도 거덜 안 가고 막 전에는 포장치고 그랬거든. 그런 거 없고 안심하고 너무 좋아. 헌중에 최고 좋은 것 같아. 군산 신영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옐로우푸드 협동조합에선 친환경 생선 건조장에서 말린 반건조 수산물을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앞에도 반건조 수산물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제품들은 저희 협동조합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제 박대, 그다음에 조기, 고등어, 그다음에 이거는 반건조 오징어를 구운 거예요. 더 깨끗하고 그다음에 신선하고 그래서 고객들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군산 신영시장의 대표 상품인 반건조 오징어를 먹어봤는데요. 이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요. 좀 고소함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고객이 만족하는 맛있는 반건조 수산물을 테마로 즐길거리와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인데요. 친환경 생선 건조장 설립을 시작으로 변화해갈 군산 신영시장. 앞으로 기대되지 않나요? 신영시장과 저희 옐로푸드 협동조합이 같이 상생해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반건조 생선하면 신영시장으로 오실 수 있게 더욱더 많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한산한 구도심이 아니라 다시 가고 싶은 도심으로 바뀌고 있는 곳 군산시 중앙동 1원에서 옛 추억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나보세요. 군산 상권 르네상스 사업 현장을 보면서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군산이 정말 엄청 넓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왜 중앙동이 선택이 됐을까? 뭐죠? 맞아요. 또 그리고 또 이 오래된 건물들을 좀 어떻게 찾았을까? 달라지고 나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좀 많아졌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르네상스 사업단 우리 신지양 사업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르네상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지양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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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님, 그러면 우리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군산 시내에 있는 여러 소상공인들 또 골목 상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군산이 제일 처음 만들었고 현재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이 많이 만들어져서 골목 상권에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봤던 것처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군산 상권 르네상스 사업인데 이 군산 원도심의 전성기를 한번 되찾아보자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르네상스라는 용어가 사실 그 부활하다, 부흥하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앞에서 그 리포터님들이 보셨던 그런 공간들처럼 정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없어지고 인구가 좀 떠나면서 슬럼화되고 비어있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야기, 뭐 장점 이런 거를 창업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활성화시키자. 그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군산시 중앙동에서 오래된 건물을 좀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서 또 창업을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커피 원두 제조 공장 이렇게 두 곳을 봤는데 그 두 곳 말고도 좀 다른 건물들이 더 있을까요? 영상에 나왔던 곳 외에도 브런치 카페도 아주 예쁜 브런치 카페가 있습니다. 외형은 50년 전 건물입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요즘 힙한 감성이 아주 가득한 파스텔 톤의 아주 예쁜 공간들이 있고요. 또 군산에서 제일 오래된 짬뽕집이 한 20년간 비어 있다가 거기는 소밭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이 건물들이 선정된 기준이 좀 궁금해요. 군산이 워낙 넓잖아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죠? 저희가 전체 상권에 한 200개 정도 빈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했던 거는 군산의 문화와 역사를 잘 간직하고 지금은 생명력이 다한 듯 보여서 비어 있지만 그런 외형을 잘 간직한 곳을 찾고 그 외형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를 리뉴얼해서 어떤 레트로 감성 같은 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마다 소유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산 르네상스 사업이 선정이 됐다, 협조해 주세요 하면 우리 건물주들이 선뜻 응하기는 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당연합니다. 일단 건물주들이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거의 70은 넘으십니다. 근데 저희 이 오래된 공간을 리뉴얼하는 사업의 가장 핵심은 5년간 그곳에 새로 오는 창업자들에게 무상 임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5년간은 상속도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업하신 분은 그 5년간을 보장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을 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도 날인하고 해서 그런 공증도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자녀분들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너 뭐냐? 갑자기 우리 어머님 나이 많다고 뭐 건물을 뭐 어떻게 한다고 뭐 인감증명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뭐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 그 건물에 특별히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식들을 거기서 다 키웠고 또 이제 상업 공간이 많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서 20대 청춘을 다 바쳐서 돈을 벌고 직원들도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오는 사람이 없어서 10년, 20년간 비어있는 게 너무 아쉽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득을 하고 좀 재밌는 거는 아카이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 아까 개인사 같은 걸 전부 다 저희가 체록도 하고 영상이나 자료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좀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선한 설득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새롭게 이제 건물을 이제 리뉴얼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지원금으로 충당이 되는 걸까요? 지금 기준, 예를 들어서 영업 기준이나 안전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천장을 개보수한다든가 비가 새지 않도록 해준다든가 화장실을 고쳐준다든가 전기를 인입한다든가 하는 정도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건물에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꾸미고 활용하고 뭐 집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창업자가 부담을 하는 거였었습니다. 이야, 이건 진짜 서로가 도와야지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대표님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사업에 선정될지 몰랐다. 그리고 정말 경쟁이 치열했다. 그만큼 선발 과정이 좀 어려웠나 봐요. 공간을 리뉴얼하는 거는 뭐 자본만 있으면 어렵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리뉴얼된 공간이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갖는 거죠. 그러려면은 경쟁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거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건물을 선정하기 전부터 창업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혹시 창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있거나 또는 이런 거에 지속적으로 뭐 이전도 좋고 하실 분들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쟁률이 10대 1이었습니다. 우와, 네. 10대 1이면 엄청 높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그 5분은 5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앞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뒤에는 이게 이제 개인 소유자가 또 있으니까 다 두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뭐 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그 창업자가 그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주들이 보통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매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때 재계약을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월세를 내고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조건들을 아주 촘촘하게 공증을 해놔서 그 사업지가 성공했을 때 뭐 내몰림 현상 이런 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영상을 보니까 우리 군산 신영시장에 친환경 생선 건조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중앙동하고 또 달리 새로 지은 건물인가요? 사실 이걸 예전에는 그냥 자연 건조를 했습니다. 그냥 노지에서 하다가 보니까 뭐 먼지라든가 뭐 해충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비가 오면은 당연히 뭐 걷어야 되고 그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철도 부지의 일부를 활용을 해서 이 건물은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1층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2층을 생선 건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오래 잘 활용될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아까 그 지원 사업으로 건물을 올렸다가 또 무용지물이 되고 이런 경우도 좀 많아서 아마 민원이나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건물들은 사실 생겨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그걸 쓸 사람들 위주로 생각을 해서 만들기보다는 그냥 건축하는 입장에서 편하고 지키 좋은 건물들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건물을 아까 말하는 이제 그 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 이 어떤 건물을 원하느냐는 걸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러기를 활용하고 있는 곳을 견학도 가고 또 뭐 말리는 그 방식이나 건조 장의 형태 같은 것도 시사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 형태의 제작물들을 미리 만들어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야,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가장 많은 어른들이 이 형태가 좋습니다는 걸 하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난 일단 2단이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맞춤형으로 그걸 또 제작해 드린다든가 또 이동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가장 이동하기 편한 형태의 밀대를 만들어 드린다든가 이런 촘촘한 작업들을 하고 나서 지금 저희가 친환경 생성건조장이 만들어진 지 한 2년, 3년째 됐는데 만들고 나서 저희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작은 사용료를 내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계셔서 아마 저희 사업이 끝나고 이제 없더라도 저거는 아마 상인들이 점점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데는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1회 상권 르네상스 성과 공유 대회에서 아니 신영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나요? 네. 이야, 이건 박수 한 번 더. 어떤 부분에서 그랬나요? 박수 받을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어떤 저희가 2021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장관상을 받고 2년 후에 2023년에는 신영시장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상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이 필요한 사업 아까 그 창업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지어놓고 자 창업자 모집하겠습니다. 현수막 하나 붙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선정된 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중소벤처기업에서 굉장히 좋게 본 것 같고 또 하나 여기 그 저희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진행했지만 아까 그 친환경 생성 건조장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하고 같이 연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이렇게 협력을 많이 진행했던 것 등등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곳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출발이 너무 좋았네요. 이렇게 군산 중앙동 또 군산 신영시장까지 이제는 또 지금부터는 또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마지막까지 또 자랑을 좀 해주시죠. 사실 상권 하나가 살아난다는 거는 왜 그런 얘기 있죠. 요즘 뭐 인구 절벽이라고 해서 아기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이 해야 된다는데 상권 하나가 살아난다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네.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상권, 구도심에 있거나 이런 오래된 상권이 살아난다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상권들은 오래된 단골이라는 메리트가 있고요. 아까 그 거점 공간이라는 새로운 창업자들은 새로운 아이템으로 기존의 상권이 갖지 않고 젊은 친구들, MZ세들이 열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세대를 아우르는 그리고 친환경 생성 건조장처럼 모두에게 상인들이 마인드를 바꿔서 위생적이고 환경에 좀 좋고 서비스가 강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모여서 이제 상권 활성화 사업 시작한 지가 저희가 5년째 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한 5년쯤 더 지나고 나면은 군산을 대표하는 그런 상권으로 정말 르네상스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 이제는 좀 글로벌하게 상을 좀 높게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5년 안에 어떻게 보면 지금 더 기대가 돼요. 앞으로 해당 지역의 또 지역 주민분들이나 창업가 분들이 이것만큼은 기억해 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차별화의 요소를 잘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과 차별화되는데 그게 내 개성이나
내 스타일하고 맞는 방법을 찾아내셔서 그렇게 좀 특화되신 분들은 살아남고 아까 말씀드렸던 100개, 1000개의 커피숍이 만들어져도 철강 공장, 100년 된 철강 공장에 다시 만들어진 커피숍이 몇 개나 있을 것이며 거기에 젊은 친구들께서 그런 마인드를 계속 소비자들을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점포가 경쟁력을 갖고 그 소상공인들이 힘을 갖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내용들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산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또 상권이 더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릉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네트워크 미식 분야 도시로 최종 가입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한 위상이 높다라는 거죠. 네, 향토 음식은 물론이고요. 이 향토 재료를 현대적 방식으로 요리한 퓨전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식도시 강릉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지난해 강릉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네트워크 미식 분야 도시로 최종 가입됐는데요. 유네스코 미식도시 가입을 기념해 강릉 곳곳에 있는 향토 음식점, 그리고 향토 재료로 현대적 요리를 만든 음식점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강릉의 찐 향토 음식을 만나러 갑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이곳은 연곡천인데요. 바로 이 연곡천의 재료로 만든 요리가 있다고 하네요. 강릉의 향토 음식인 꾹저구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구새가 꾹하고 집어 먹었다 하여 이름 붙여진 꾹저구. 담백함이 무기인 꾹저구로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농어목 망두겉과인 꾹저구는 몸 길이 약 12cm의 작은 민물고기인데요. 근데 얘네가 망둥어과 고기인데 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사는 곳마다 생긴 게 또 달라요. 꾹저구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신선한 꾹저구를 먹기 좋게 푹 삶아줘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기껏 삶은 꾹저구를 마구 으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푹 삶은 꾹저구를 으개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손님들이 예전에는 통으로 나갔었는데 드시기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이게 갈아 넣으니까 더 국물도 더 진하고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비장의 무기, 가게 옆에 커다란 잔독대가 잔뜩 놓여 있는데요. 대표님의 가족이 직접 기른 콩과 고추로 정성 들여 담가둔 강원도식 고추장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부모님이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좀 번거롭더라도 저희가 직접 이렇게 장을 만들면서 음식을 하고 있어요. 고추장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도록 매번 담가두고요. 요리에 사용되는 것은 1년에서 2년 정도 묵힌 고추장이라고 합니다. 장을 풀어주니 얼큰한 국물색이 나오는 게 어느 정도 기본 색깔은 갖춘 것 같죠? 지금 기본 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대파와 이제 계란물 풀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작은 솥에 가서 손님상으로 이제 나가는 최종 이제 탕을 끓일 거예요. 이제 작은 냄비로 적당량의 육수를 옮긴 뒤 깻잎, 버섯, 파 등 갖가지 야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쫄깃함 더해줄 수제비와 아삭한 식감의 부추까지 올려주면 보글보글 맛있는 꾹저구탕 완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리는 비주얼이죠. 손님들도 뜨끈한 국물부터 조심스레 먹어보는데요. 강릉의 맛이 담긴 꾹저구탕 어떠신가요? 김치나 이렇게 장 같은 거를 다 직접 담가서 해서 그게 정말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꾹저구탕인데도 잘못하면 민물고기라 조금 냄새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안 느껴지고 되게 깔끔하고 담백하고. 특히 이곳은 강원도 향토 음식의 매력을 듬뿍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감자밥을 함께 내어주는데요. 예, 네 감자밥이랑 꾹저구탕 무봤나? 맛이 깔끔하고 칼칼해요. 뒷맛이 칼칼한 게 텁텁한 맛이 전혀 없고 아주 시원하고 칼칼해요. 일급수에서만 자라는 이런 민물고기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맛을 모를걸요. 그래서 아마 여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 오셔서 꼭 드셔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릉의 또 다른 맛을 보러 갑니다. 강릉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지역 음식, 장칼국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그냥 평범한 장칼국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양미리 장칼국수요. 양미리 장칼국수요. 양미리 장칼국수인데요. 겨울 별미. 양미리 장칼국수요? 양미리 구이라면 많이 먹어봤어도 양미리와 장칼국수는 조금 낯선 조합인데요? 비릴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비리잖아요. 저도 이거 처음 먹었는데 되게 궁금해서 왔는데 하나도 안 비리고 진짜 맛있어요.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어낸 이번 요리, 조리법부터 살펴봅시다. 당연히 메인인 양미리부터 손질해야겠죠. 양미리는 머리와 꼬리, 내장만 제거해 주는데요. 이걸 그냥 통째로 넣으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머리하고 꼬리를 빼는데 그 꼬리를 빼면은 여기에 내장이 살짝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면은 비린내가 전혀 안 나고 이 통째로 먹어도 전혀 손색이 없거든요. 양미리 손질이 끝났다면 육수용 무를 큼지막하게 썰고요. 흔히 디포리로 불리는 밴댕이도 준비합니다. 건 디포리하고요, 대파 뿌리하고 표고버섯, 무, 그다음에 황태, 그다음에 다시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육수가 우러날 만큼 팔팔 끓여준 뒤 이제 손님상에 내어드릴 준비를 합니다. 칼국수면은 항상 정량이 원칙. 게다가 이 면도 직접 뽑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쫄깃하다고 하네요. 면을 직접 반죽을 돌려가지고 직접 뽑아서 쓰는 거예요. 아무리 사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손으로 뽑다 보니까 좀 더 쫄깃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 칼국수를 장칼국수로 탈바꿈 시켜줄 고추장을 풀어주는데요. 양념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머니 특별 레시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장칼국수집보다는 그래도 특별한 맛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담긴 양념장과 통통한 양미리가 만난다면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겠는걸요? 이제 면과 양미리가 다 익었으니 넓적한 그릇에 옮겨 담아주고요. 그 위로 뿌려지는 눅진한 국물, 그리고 양미리로 완벽한 마무리 플레이팅! 맛있게 드세요. 강릉에서 유명한 순두부 장칼국수가 깔끔한 맛을 자랑한다면 양미리 장칼국수에는 해산물의 시원한 맛이 스며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짱! 면발이랑 양미리가 둘 다 좀 부드러운 편이라 되게 좀 조화로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양미리 구이를 많이 안 먹어봤는데 그래도 되게 부드럽기도 하고 식감도 좋고 맛도 있는 것 같고 칼국수랑 기본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영동 지역의 향토 음식 장칼국수와 향토 재료 양미리. 이게 바로 강릉의 향토 요리 아닐까요? 사람들이 양미리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장칼국수도 안 드셔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강릉에 여행 오시면은 전국적으로 좀 양미리 장칼국수가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와 향토가 만난 퓨전 음식을 소개합니다. 고즈넉한 한옥 인테리어가 멋스러운 이곳. 일단 인생샷 맛집인 건 알겠네요. 여긴 어떤 곳일까요? 저희는 40년 된 한옥집을 리뉴얼해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가게는 디저트와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인데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디저트 빵. 이 달콤한 빵들 사이에 이 도넛들이 모두 순두부를 이용해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 지역하고 같이 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역시 이쪽 지역의 특산품이 순두부이다 보니 순두부와 디저트, 빵 어울릴 것 같아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순두부로 만든 도넛과 동글동글 순두부 볼도 있지만 커피 중에도 두부와 결합한 메뉴가 있다는데요. 대표적인 음식으로 초당 순두부가 있어서 이 순두부를 이용해서 뭔가 메뉴를 음료를 만들고 싶었는데 많은 시행착오 끝에 고소한 두부가 커피와 어울리겠다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몽글몽글 순두부와 구수한 커피의 만남?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순두부의 수분을 어느 정도 빼고 곱게 갈아서 순두부 크림을 만드는데요. 다음으로 얼음과 식물성 우유를 컵에 넣고 그 위로 방금 만든 크림을 얹어줍니다.
보통은 커피 위에 크림이 올라가던데 특이하네요. 여기 아무래도 강릉이 커피 도시다 보니까 처음에 드실 때 커피의 강렬함을 좀 느끼시고 중간에 순두부의 어떤 고소함을 좀 느끼시고 마지막에 그 부드러운 라떼 맛을 느끼시라고 그렇게 지금 마지막에 샷을 놓고 있습니다. 아하, 마실 때 순서까지 고려한 사장님의 깊은 배려가 숨어 있었네요. 진한 에스프레소와 고소한 초당 순두부의 만남. 맛도 맛이지만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겠는걸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 와서 궁금해서 시켜봤는데 고소하고 맛있어요. 두부 향이 좀 나는데 향이 강하지 않아서 두부를 막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통과 현대가 담긴 순두부 커피. 다음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전통 음식과 어우러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먹고 보고 마시는 즐거움을 드리면서 유네스코 미식도시에 어울리는 카페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게 될 강릉의 음식들. 여러분도 늦기 전에 오셔서 강릉의 맛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유네스코가 인정한 자랑스러운 우리 동네 강릉이었습니다. 네, 즐거운 생활 백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정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